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그리고 완주군에서는 완주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 저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 완주군 지역 현안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완주군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완주군 이제 좀 환경참사다까지 해서 좀 불편한 이야기인데 비봉면 보훈 매립장 폐기물이 아직까지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논란은 됐는데 또 해법을 두고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의견과 혹시 만약 이제 당선이 되시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죠. 지금 뭐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는 우리가 한번 겪어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완주군이 겪어내기에는 조금은 큰 사안으로 보여져서 안타깝습니다. 거기에는 좀 조기에 좀 대응이 좀 더 치밀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현재 비봉의 그 보훈 매립장 지금 완주의 군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작년 6월에 발족을 했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완주 군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 일정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들에 대한 서로 보는 시각들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조정해서 이걸 하나로 의견을 모아낼지는 공론화위원회의 진행상을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완주군의 폐기물과 관련된 여기 테크노 산단이 2단지가 지금 준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 나온 또 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완주만의 또 문제까지도 함께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 문제는 좀 더 정말 완주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공론의 장이 좀 더 치열하게 좀 열렸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은 뭐 이제 개인적인 해법 제시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좀 방법적인 것을 도출을 해내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일 군수님의 역할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만일 이 문제가 혹시 장기 파행으로 인해서 박성일 군수님의 임기 중에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다음 제가 군수가 되면 저에게 과제로 다가오겠죠. 그럼 민선 7기의 어떤 연속성상에서 해결해 나가는 이 방식을 택하실 입장이시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요. 현재 있는 방법이 좀 더 잘해서 좀 박성일 군수님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겠는데. 민선 7기 때 마무리 되길. 그러길 정말 학수고대합니다. 국민 동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못 오신다면은 저는 공론화위원회 이후에 완주군의 갈등조정위원회를 저는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가 완주군의 현안들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갈등조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완주군에 있어요. 부군수가 아마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혹시 당선돼서 완주군의 군수가 된다면은 갈등조정위원장은 제가 맡아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좀 넓힌다는 거네요, 범위를. 넓혀야 되고요. 또 속도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완주군에서 좀 야심차게 특히 민선 7기 때 진행해온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테크노 이산단과 또 농공단지로 꼽히는데요. 근데 이게 좀 장기적인 경기 침체랑 또 불행하게 또 코로나 19 사태가 또 겹치면서 현재 좀 미분양 걱정이 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쿠팡 이렇게 계약 문제 있는데 가격 조정 때문에 또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분양이 또 빨리 안 되면은 또 장기적으로 완주군 재정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좀 의견이 우려가 나오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테크노 2단지는 지금 그 MOU 상황으로 봐서는 한 70% 정도의 분양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MOU는 법적인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 계약 단계로 보면은 한 6% 정도 분양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뭐 지금 완주에 있는 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 내용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크노 이산단의 그 진행상은 좀 완주 군민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 것이, 지금 공구 1단지는 이미 분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체결되는 상황을 봐도 거의 준공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작년 10월 정도에. 그 미니복합타운 쪽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거의 10월 정도 한 것은 아마 그 2단지의 그 테크노 단지죠. 예. 그리고 미니 복합 단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분양에 대한 진행 사항은 좀 조금은 더 이번에 저 SPC가 대표이사 선임이 엊그제 됐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좀 원만하게 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장도 능력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테크노 산단은 좀 더 제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지켜보겠다는 거는 일단 SPC에서 진행 중이니까 거기 좀 일단 믿고 맡겨 보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바로 행정에서 개입하면 또 그런 게 오히려 그렇죠.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저희 완주군이 뭐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하는 것도 대표이사가 있으니까 그곳에 좀 권한이 일단 주어진 것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율적으로 일을 잘 수행하게끔 돕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농공단지가 좀 분양이 좀 젖은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농공단지에 대한 정부의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이 좀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농공단지에 대한 분양 부분도 저는 좀 가능성이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주에 현재 그 산업 구조가 그거를 좀 저는 가능해 보고 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 좀 일시적인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지 장기적인 완주군 어떤 발전 비전을 보셨을 때는 원만히 해결되실 걸로 기대하신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완주군은 또 가지고 있는 산단의 여건들이 굉장히 좋고 이곳에 입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고 혹시라도 분양에 대한 기대가 충족치 못한다면은 뭐 제가 이제 셀러리맨이 돼야 되겠죠. 직접 나서죠. 제가 직접 나서야죠. 그건 자신 있습니다. 일단은 SPC에 좀 맡기고 혹시 이제 부족할 때는 만약에 당선되셔서 또 직접 그 뛰실 마음까지 있으시다. 뭐 제가 자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완주군 하면 아무래도 로컬 푸드가 제일 유명했잖아요. 로컬 푸드 1번지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전국에 경쟁자도 없고 해서 상당히 좀 블루오션 여건을 누려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타 지자체들도 유사한 어떤 모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잃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이제 경쟁도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좀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최근에 한 수년 동안 좀 내용을 좀 심하게 알아왔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현재 상황을 좀 타개를 해서 제도약을 해야 되는데 혹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로컬푸드 하면 그래도 우리 완주의 또 다른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와 관련돼서 농민들이 또 이 생산자들이 정말 실망치 않으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완주군이 또 군민들이 합심해서 이 사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근데 좀 아쉬움은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쉬움이라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들이 좀 줄고 또 내부에서의 그런 또 서로 간의 좀 대립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들었어요. 내가 하루에 2만 원씩 상추를 내고 있는데 그 한 달에 그도 한 5, 60만 원 받는 것이 나한테 큰 희망이었다. 근데 협동조합이 저렇게 싸우고 있으니 참 난감하다 이 말씀하셨어요. 실제 조합원들의 마음은 그러신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지켜봤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알아봤어요. 근데 이 문제는 좀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우선 혁신점은 공공급식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이 좀 전주에 좀 소재해 있고 이제 또 둔살리 하나 있잖아요. 저는 좀 현재에 있는 매장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제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대에 맞게끔.
지금 우리 완주의 인근인 에코시티 예. 입점해야죠. 예. 네. 그리고 또 만성동 있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점포수를 늘리면서 네. 매출이 좀 올라가야 네네. 생산자도 생산에 대한 자기 의지가 좀 더 강해질 것 같고요. 또 이 로컬 푸드와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뭐냐? 이와 관련돼서 좀 더 이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로컬 푸드가 완주가 왜 이렇게 가치가 있었는가? 아까 질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과연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미 전국적으로 로컬 푸드는 많은 지자체들이 실행을 하고 있죠. 근데 완주표 로컬 푸드의 시즌 2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완주군이 행정에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기구가 정상화되도록 빨리 이와 관련돼서 지도를 해야 되고요. 정상화되면은 거기에 대한 완주군의 대책은 좀 더 과감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협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군이 이걸 직영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약과 혁신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민선 6, 7기는 이제 박성길 지금 완주 군수님께서 15만 자족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 거를 주 정책으로 해서 그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삼봉신도시, 운곡지구, 또 이제 산업단지 등 개발을 하셔서 또 동시에 이제 수소도시, 문화도시를 또 이제 브랜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이제 어떤 다양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다양해지다 보니까 과거처럼 완주군 하면 로컬푸드 좀 이렇게 대표 브랜드란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엔 갈수록 좀 그런 대표 브랜드가 좀 희미해진다는 지적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우선 이제 로컬 푸드가 완주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은 로컬 푸드는 시즌 2로 가야겠다. 이 부분 플러스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주가 박성일 교수님께서 15만 자족 도시를 공약하셨죠. 이 15만 자족 도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주에는 이미 삼봉 신도시, 그리고 우리 테크노 단지, 그리고 또 여기 그 행정복합타운 운곡지고요. 또 삼봉에 또 따르는 또 앞으로 저는 주거단지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삼봉에 추가적으로요? 네. 이유는 15만 도시를 가기 위해서 완주는 시승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승격을 위해서는 5만 명의 읍이 필요합니다. 이게. 네,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은 부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 5만 명의 읍이라는 게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행정법규에서 시승격 조건에 좀 있습니다. 예. 뭐 읍이 현재 세계의 경우 저희는 5만 읍이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읍의 인구만 5만 정도. 읍 하나가 5만은 넘어야 됩니다. 읍 하나가 5만이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도약을 위해서 완주가 가고 있는 그 인구 정책은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완주는 교육이 살아야 돼요. 이 교육이 살지 못하면 완주의 15만 도시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주 여건의 가장 우선순위가 교육이 될 것이다. 네. 그래야 이게 청년 경제가 또 살아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마지막 질문이 이랑 방금 해주신 말씀이 겹칠 것 같아요. 한 번만 좀 다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후보님의 대표 공약과 좀 당선 시 계획하시는 어떤 주요 청사진에 대해서 한 번만 정리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형 앞에서 지금 말씀 제가 올렸습니다만 완주 시승격 저는 제가 책임져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제가 이루고 싶고요. 그는 전임 군수님에 대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강하게 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곳에 또 그 완주에 청년이 살아서 움직이는 경제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 또한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일자리는 결국 완주가 수소경제의 그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수소경제 쪽은 이미 완주가 전주와 함께 수소 시범도시가 되어 있고요.
또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 또 에너지 또 저장장치 검사센터, 즉 지금 대한민국이 추진하면서 수소 경제에 관한 각종 시설들이 우리 완주로 지금 집중되게 돼 있어요. 완주를 뭐 수소 특화 국가 산단 조성 문제랄지, 또 수소차 그를 좀 집중 육성하겠다. 이제 수소차의 집중 육성은 현대자동차의 상용차 수소화하는 그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도 저희 뭐 지자체 힘으로 좀 그렇게 원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현대차와 함께 그런 논의를 하고 그 문제 관련해서 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완주군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노력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민선 6, 7기의 어떤 연속성상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으세요, 후보님께서는. 네, 그렇게 좀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 박성일 교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완주군의 이 경제적인 향후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뭐 미래 먹거리 얘기하잖아요. 안호영 국회의원님하고 함께 수소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노력했었던 점 저는 존중을 하고요. 특히 또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완주의 이 법정문화도시도 저는 또 제가 또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제 사명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기 하나만 더 짚어친다면은 그 완주에는 아까 뭐 쿠팡 얘기를 하셨어요. 쿠팡이 이곳에 반드시 들어와서 조기에 사업이 시작됐으면 해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쿠팡이 완주의 테크노 이산단에 이미 MOU는 맺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화를 하는 완주의 산업구조에서 쿠팡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쿠팡 물류단지의 이 테크노 이산지의 그 토지 문제, 우리 현역의 땅값 문제죠. 땅값 문제가 우리 SBC 우리 그 신임 사장님께서 좀 더 강하게 좀 추진해가지고 잘 타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대전환, 정말 국민들의 기대가 클 겁니다. 그런 만큼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선택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우리 완주군이 더욱 빛나길 바라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수소와 또 문화가 어우러진 자랑스러운 으뜸도시 건강한 완주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완주 군민 여러분 힘내시게요. 네, 감사합니다.